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소득을 따져 국민 10명 가운데 7명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가 오늘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국의 국민 70%에게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중위소득 150%까지 1,400만 가구에 3,5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름은 국민기본소득, 재난수당 등 정치권이 붙였던 것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구성원 숫자에 따라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집안에 쌓아둘 수 없도록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진 고소득층 30%를 향해선 앞으로 충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약 9조 원.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청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도 5월 중순 전에는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빠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금성 지원 방안이 마무리되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 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선 고용과 일자리 안정 대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의 하위 7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소득의 액수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18년 소득 자료로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소득만 따지고 보면 하위 70%는 전체 소득자를 쭉 나열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다시 말해 중위소득의 150% 정도인데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은 449만 원, 3인 581만 원, 4인은 712만 원 수준입니다. 또 하위 70%는 전체 가구 수 중에 70%를 정하는 게 아니라 1인 가구 중에 70%, 2인 가구 중에 70% 이렇게 가구원 수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재산은 안 따지는 건가요? 정부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서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그런 사회적 행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금융자산이나 자동차, 집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소득과 더한 소득 인정액을 언급을 한 건데요. 다만 재산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서울시가 기본소득 대상을 정하면서 이 재산 기준을 넣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도 지원금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3명일 때까지는 이 지원금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예. 4명이 넘어가면 함께 사는 가족이 5명이든 6명이든 받는 금액은 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겹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추경으로 저소득층과 또 아동수당 대상 가정에 이 주기로 한 소비 쿠폰을 받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극적인 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가구인데 이 부부와 7살 미만 아이가 2명 있다고 하면요. 기존에 발표했던 소비 쿠폰에 특별 돌봄 쿠폰, 또 이번 재난지원금까지 해서 최대 3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수당도 마찬가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금성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푸는 게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사람을 돕는 동시에 소비를 살리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인데요. 현금을 풀면은 시중에 돌지 않고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일본에서도 나눠준 재난지원금의
25%만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네, 전기요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나왔죠? 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470만 가구는 전기요금을 석 달 뒤에 내도 됩니다. 저소득층에겐 건보료를 석 달간 30% 깎아주고 실직자나 휴직자 등에겐 국민연금도 석 달 뒤에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깎아주는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한 달에 평균 2만 원, 또 지역 가입자는 6천 원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지원 대상이 된 시민들은 정부 대책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정부의 사이트는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정부의 발표에 다수의 시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좋게는 보고 있어요. 우리 남편도 소상공인이라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희망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도 점점 나아지겠지? 조금 도움은 되겠지? 개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하루 종일 접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시민이 몰리면서입니다. 당장 가게 운영이 막막한 상인들도 대책을 반겼습니다. 생활용품 같은 거 사고 싶어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것만 해도 나는 지금 몇십만 원에도 나한테는 진짜 감사합니다지. 상품권으로 받으면 괜찮죠. 소비도 짱쪽에서 보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다만 지원 대상보다 소득이 높은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중에는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70%만 받는다 그래가지고 좀 억울했어요. 소득은 그렇게 받더라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건데. JTBC 백민경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안을 발표했지만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정부가 맞섰던 겁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여당, 부처, 청와대 관계자들은 발표 하루 전날까지 격론을 벌였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오늘 굉장히 격렬해서 자칫 싸우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쉽게 허물어선 안 된다고 줄다리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달 초 첫 번째 추경을 추진할 때도 논쟁은 있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증액에 난색을 표하자 이해찬 대표가 직접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홍 부총리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로 맞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이 모든 의견을 듣고 최종 결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의 재원은 대부분 추경을 통해 마련되기 때문에 각 당의 협조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마냥 환영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떠밀려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수준입니다. 대책은 더 과감하게, 집행은 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당은 피해 계층에 더 집중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